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이런 집을 사시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 해볼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3040 아파트 매수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영끌 30대에 이어 돈 좀 있는 형님들 서울 아파트 40대 매입 비중이 역대 최다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40대들은 30대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 구매하는 집들이. 그렇죠? 돈 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완연한 실수요 시장이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막 산다는데 그럼 어떤 집을 사야지 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집을 사는데 뭔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략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전략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 그냥 뭐 이게 압구정 현대거든요. 64평이 68억 1천만 원 뭐 이런 거 실거래 가격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거 돈이 많으면 그냥 압구정 현대를 사면 되는 거죠. 반포가 평당 1억 5천에서 2억을 향해 달려가는데 압구정이 재건축을 하면 얼마를 부르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보면 반포가 34평짜리가 60억이다. 그러면 압구정동은 반포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2억이야. 내가 68평을 갖고 있어, 압구정동에. 그래서 나중에 재건축하고 나서 68평이랑 24평을 받아서 토탈 90평을 갖고 있으면 90평 곱하기 평당 2억이면 180억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으면 전략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냥 제일 좋은 걸 사시면 된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집을 팔고 더 이상 갈 데 없는 집을 사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시간하고 돈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 도움 받아서 집을 처음부터 스타트를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부모님께서 용돈 달라고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한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을 사야 될까? 이런 거죠. 전략, 키포인트가 있는데 망고쌤이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거주를 하려고 그러냐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실거주하고 투자는 기존의 실거주하고 투자를 보는 관점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정의하는 실거주는 장기로 눌러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아기 키우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졸업하려면 12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실거주라고 하고 투자는 뭐냐면 나는 지금 돈이 적으니까 여기서 계속 살 건 아니지만 사가지고 최선을 불려서 더 좋은 데로 점프.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를 계속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걸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 끼고 사놓든지 자기가 들어가 살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이제 2년 단위로 비과세 또는 일시적 1가구 주택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계속 최선을 불리면서 다른 동네로 점프 하는 걸 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고 그럴 수 있는데 길게 보면은 가격은 입지에 수렴한다. 이런 거죠. 입지는 이제 3요소가 보통 있죠. 교통이 있고 학군이 있고 이제 커뮤니티. 저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교통이 중요한 곳이 있고 학군이 중요한 곳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 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교통을 먼저 선택할지 학군을 먼저 선택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교통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면 교통이 좋은 데가 일단 좋아.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하는 게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볼 때는 교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통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하철이 중요하다. 지하철은 궤도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정지성이라는 걸 확보하잖아. 딱 정해진 시간에 딱딱딱 도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지하철들 중에 서울 기준으로 보면 2, 3, 7, 9호선을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2호선이 제일 좋고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신분당선을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위주로 보되 물론 다른 전철역을 뭐 보셔도 돼요. 4호선도 괜찮고 5호선도 괜찮습니다. 지하철 역세권을 해라는 거죠. 역세권에 소형 아파트가 보통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기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신축이면 더 좋겠죠. 특히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역세권의 소형 신축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요. 지금은 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역세권이면서 신축, 24평 신축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살다가 비과세에서 옮길 거니까 이런 데를 보통 선점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동구가 올랐어. 근데 성동구에 24평을 사기에는 내가 돈이 너무 없어. 연끌을 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동대문구로 가기로 했어. 그럼 동대문구로 갈 때 2년 살다가 옮길 거라면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 동대문구의 지하철역 근처에 신축 소형을 먼저 검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학군지를 가게 돼요. 학군지. 학군지는 뭐냐면 이제 그 애들을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서울 3대 학군지라는 게 있죠. 서울 3대 학군 그러면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강북의 자존심, 중계동, 은행사거리 있죠. 그 일대에 아파트를 사놓으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더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요번에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애들을 키우면서 산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시간이 길게 놓고 보면은 수익률이 여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길게 끌고 갈겠다 그러면은 학군지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학군지도 있죠. 경기도에서는 학군지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분당 있고 평촌 위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어디가 학군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리얼망고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리얼망고 프리버전이라고 프리버전 누르시면 여기에 로그인 하시고 학원맵이라는 게 있어요. 학원맵. 사실 학군지라는 게 학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고 그러게 상관관계가 높단 말이죠.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데 점수는 학원에서 올리죠. 대학을 갈 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점수가 높은 애가 가는 거죠. 그래서 학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학원의 밀집도가 높을수록 선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원의 밀집도를 표현해 본 건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학원이 많죠. 빨갛게 되어 있을수록 학원이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동, 양천구 목동, 그리고 중계동 이렇게가 세 군데가 서울의 3대 학군지가 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실거주 관점에서 볼 때는 학원 밀집 지역이 좋다라는 겁니다. 경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보면 자 보시면 아래쪽에 학원들이 많죠? 예, 보시면 자, 분당이고요, 분당. 그 다음에 용인, 광교, 영통 이런 식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학원의 밀도는 평촌 학원가가 밀집도는 분당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이 좋은데 가성비로는 괜찮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북쪽에 가면은 이제 일산이 있는데 사실 일산도 가보고 평촌도 가보시면 학원가의 사이즈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다만 평촌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가 한 군데 몰려 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백석하고 오마중학교 근처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밀집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평 보면 상동, 중동, 하남시 이런데 갑자기 요즘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학원가가 성장을 했어요. 미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장기간 거주하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으면 한다. 애기들 키우면서 그러면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통하고 학군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죠. 직장과 자녀라는 이야기가 되는 교통하고 학군은 직장과 자녀라는 이야기인데 직장을 우선시하면은 회사 가까운 데 살면 되는 거고 자녀를 우선시해야 되면은 애들 공부시키기 좋은 데 살아야 되는 거죠. 아빠는 조금 멀리 가더라도 애기들이 잘 돼야 되니까 좋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의 경우에 직장이 중요하신 분들은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가 어린 경우죠. 자녀가 중요하신 분들은 뭐냐면 당연히 어린 자녀도 중요하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은 걔네들 공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빠는 좀 멀리 가더라도 애들이 학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직장이 중요하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회사에서는 사원 대리 과장 일 확률이 더 높죠. 부장일 확률보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과장이나 부장일 확률이 높죠. 뭔 소리냐면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회사 생활을 오래 했을 가능성이 높다.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산이 쌓이는 시간이 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보다는 학군이 중요한 지역이 가격이 보통 높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교통 요지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위주로 2년 단위로 점프해서 돈 모이면 이제 학군지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은 학군지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학군지보다는 교통이 좋은 곳 또는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에서 서서히 꿈을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부동산은 그 흐름이 크고 묵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몇 개월, 6개월 이런 게 아니라 최소 2년, 5년, 10년 단위로 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있잖아요. 교통이랑 학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어디에 대치동. 대치동에는 거의 블록마다 하나씩 지하철역이 있을 정도인데요. 예, 그래서 집값이 비싼 거죠. 자, 그러면 교통하고 학군이 붙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나마 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고민하는데, 마포가 좋아요? 성동이 좋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마포하고 성동은 교통의 요지란 말이에요. 서울에는요, 3대 업무지구가 있어요. 센트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있고요. 여의도가 있어요. 이 세 개의 3대 업무지구가 있는데, 성동은 여기 있고요. 성동은 여기 있고, 마포는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깝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퇴근하기가. 교통은 최고죠. 최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동구도 가보시고, 마포구도 가보시면 학원이 없어, 학원이. 그래서 이 두 곳이 지금 20억을 찍었는데, 이게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학원의 성장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성동구하고 마포구는 학원의 성장이 필수적인데,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밀집되기가 쉽지 않은 지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마포가 조금 기대가 되는데, 마포가 성장을 하려 그러면 마포에 학원가가 형성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응력 인근에 학원가가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대응력 인근에 학원가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앞으로 마포의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응력 주변에 한번 갔다 와봤는데 와, 학원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동구하고 마포구하고 예전에는 성동구가 조금 더 리버젠이라든지 옥스파크힐스가 조금 비싼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마포의 아파트 가격들이 성동구를 하나씩 넘어서고 있는 것 같더라라는 거죠. 그게 아마 대형역 인근의 학원가의 성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동하고 마포를 예를 들었는데 물론 뭐 더 저렴한 곳도 있고 더 작은 학군지도 있고 교통이 조금 불편한 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사정에 맞춰가지고 집을 구하시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집을 구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군이랑 교통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가지고 집을 고르시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통이랑 학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은 이런 집을 사셔야 됩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꼭 좋은 집을 구하셔가지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